마찬가지로 이제 은퇴를 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일정한 수입을 만들어서 노후를 이제 지낼까,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컨설팅을 해드린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월세가 한 12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건물에서. 그래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면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편안히 노후에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이제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추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이제 샀는데, 월세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1200 정도 나오니까는 굉장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뿌듯하죠. 그리고 이제 뭐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면 요즘 뭐 하냐,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건물 하나에서 월세 받고 산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름대로의 은퇴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에요, 사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분도 이제 경험 없이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말만 믿고 이제 덜컥 그걸 해서 이제 한 2년 반인가 이제 수입을 이제 그 1200만 원씩 이제 받으면서 이제 임대를 놓고 이제 그 임대 사업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한테 온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본전 값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본전보다 한 20% 정도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 물건이 팔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이제 중개업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사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얽힌 그런 건물을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조금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가지 아닌 바가지로 이제 이분은 1200만 원에 대한 그런 그 월세 이것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이제 그 건물을 계약을 해서 2년 반 동안 이제 임대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단번에 그랬죠. 골치 있게나 이제 썩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세입자가 이제 그 11명 정도 돼요, 세입자가.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건물을 인수를 하기 전에는 그냥 매달 1200만 원씩 나오니까 그 돈이 이제 다 자기 거로 계산을 해서 그 이제 수입이 1200만 원씩 되니까 이거는 진짜 로또다, 이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산해 갖고 이제 그걸 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건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세입자가 뭐 새벽 2시에도 막 전화 오고 3시에도 전화 오고, 뭐가 고장났네, 뭐 물이 안 나오네, 뭐 보일러가 고장났네, 뭐 화장실이 막혔네, 뭐 별의별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쓰다가 보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또 이제 월세를 준다, 월세를 낸다라는 개념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게 큰일 났다, 뭐 물이 안 나온다, 또 어떤 데는 뭐 물이 철철 넘친다, 뭐 물이 안 잠긴다, 뭐 사소한 것까지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세대 건물의 1층에 이제 상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럼 막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한다거나 뭐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주인한테 그냥 새벽에도 전화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개 때문에 못 살겠다,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별의별 거를 그냥 다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새벽에 해대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 전화를 해서, 이만 해가지고,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를 다시 고쳐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이 세입자들은 자기가 당장 불편하니까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는 거기에 따른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또 이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 대인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를 이제 믿으면서 신뢰를 이렇게 주고받아야지 되는데, 또 이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원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컨설팅을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 건물이 나가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 풍수 인테리어를 좀 해서 이게 이제 팔면은 팔릴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1층에 이제 상가도 있는데, 상가에서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를 또 안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월세가 이제 한 1년은 잘 냈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임차인도 사정이 있으니까는 월세를 제때 이제 한 달 밀리고 2달 밀리고 3달 밀리고, 그래서 6개월을 밀리다 보니까 또 주인도 월세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또 오죽하면은 월세를 못 낼까. 그래서 8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월세 달라고 했더니 장사가 안 된다, 월세를 내려달라, 배짜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투룸에서는 이제 보증금 이제 이사 올 때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틀 뒤에 보증금을 주고, 일단은 월세를 한 달치 먼저 주고 이틀 뒤에 보증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도 사정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들어와서 사니까 이제 마음이 변해서 보증금도 일주일 뒤에 주겠다, 일주일 뒤에 주겠다, 그래 놓고 이제 3개월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안 내고, 이게 법적으로 하자니 또 1, 2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거기에 따른 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또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이제 그분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받는 거 사람들이 노후에 이제 로망이라면 로망이죠. 그냥 월세 받으면서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월세 주고 받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고 그러면 좋은데, 또 1200만 원 이제 다 받으면 그게 또 자기 돈이 다 아니에요. 또 세금도 내야지, 또 건물 유지비도 해야지, 수리도 해줘야지, 이것저것 또 돈이 또 막 나가다 보니까 그냥 말이 월 1200이지 1200도 안 되는 거예요.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임대료나 또 딱딱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임대료 한번 그게 또 웃긴 게, 세입자들끼리도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안 냈다고 그게 이제 세입자끼리 소문이 나면 또 안 내요,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누구도 안 냈는데 왜 나만 제대로 내는가, 또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월세를 또 냈네 안 냈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또 부동산 복비도 줘야지 되고, 수수료도 내야지 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키고, 그러니까는 또 이제 만약에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 있다가 또 들락날락하고, 또 2년 있다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그냥 수시때때로 그냥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또 그거 할 때마다 가서 봐야지,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지 되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의 짐을 더 하나 얻는 거다.
그리고 그냥 나름대로의 무슨 어떠한 그런 그 돈이라도 많이 벌면 이해를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 차포 다 뛰면은 남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자기가 쌩 고생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냥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월세가 많으면 많은 만큼 신경 쓸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옥상에서 뭐 비가 샌다, 뭐 방수 처리 해줘야지, 또 이제 뭐 집 터에 옆에다가 누가 뭐 쓰레기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그게 또 쓰레기가 쌓여요. 쌓이게 되면 그게 주인이 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 돼요. 요즘은 이제 뭐 건물 그 관리 업체, 대행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뭐 계단 청소나 뭐 이런 이제 그 다 이제 그 대행 업체에서도 하지만 대행 업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주인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대행 업체에다가 맡긴다?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대행업체에다 이제 맡겼다. 근데 이제 관리하는 수준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청소까지 이제 다 용역까지 다 맡기는데 그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용역비가 또 더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역비도 또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새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니까는 골치만 아프고, 골치 아픈 거에 비해서 수입은 별로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월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는 아유 이제 아주 그 건물에 대해서 시체말로 그냥 정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팔 수 있고 원금을 건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델링에 대한 뭐 컨설팅,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봐주기로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퇴 후에 그 꿈의 로망이 월세를 받는 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거는 꼭 저거하고 똑같아요. 돈놀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놀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채업을 한다. 그러면 기가 좀 세고 이게 사람을 좀 이렇게 리드하면서 확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돼요. 세입자 중에 물론 건물주들은 마인드가 좋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건물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입자들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의 그러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주인 입장에서 이게 새벽에 절대 전화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뭐 고쳐달라,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되고, 뭐 시끄럽다, 냄새 난다, 뭐하다, 이거 다 일일이 그 주인이 맞춰줘야지 되니까는 그 진짜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서로가 여기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노후에 무슨 이렇게 해서 내가 임대 수입을 얻겠다 그러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그러한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세입자 입장에서 물론 이렇게 좋게 대하는 분도 있어요, 세입자가. 근데 좋게 대하는 사람들보다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대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라도 제대로 내면서 예를 들어 뭐 주인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월세도 안 내면서 요구사항은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 또 내보내려면 이사비도 줘야지 되고 아주 그냥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달 싸워야지 돼.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혹은 나 싸움이나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그 노후가 그게 편탄하냐고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노후에 월세가 들어오고 자기는 이렇게 뭐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괜찮은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냥 해외에 나갔는데도 전화 와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러면 그 맛이 그냥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내가 임대 수익을
어떻게 해서 뭐 뭔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 말 절대 들을 필요 없고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해도 되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절대 임대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그 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다 장점만 부각을 시켜서 자기가 어떤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중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챙기기 위해서 그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 성사시켜서 거기에 따른 그 수수료만 자기는 딱 챙기고 나머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99.9%예요.